안녕하십니까? 휴먼셀 바이오의 PM큐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M큐어는 인간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먼저 휴먼셀 바이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먼셀 바이오는 세포 치료제 개발과 헬스케어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재생의료 사업, 그리고 세포 검사 및 의료 디바이스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바이오벤처 기업입니다. 그 중에 세포 치료제는 NK를 이용한 면역세포 치료제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치료제, 그리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PM큐어 시술은 세포 내 작은 소기관이라고 불리우는 미토콘드리아를 기반한 치료 시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는 작은 알갱이 또는 실 모양의 세포 내 소기관이 되겠으며 노화, 질병, 죽음에 관련되어 있으며 세포 내에서 ATP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될 경우에는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을 유발하고 있으며 미토콘드리아 내에도 세포 핵처럼 자체적으로 DNA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생성이 되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가 손상이 되게 되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측 그림은 세포 안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긴 실타래처럼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잘라졌다가 붙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산소를 전달하는 이 적혈구를 제외한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활동적인 세포, 특히 뇌, 또는 심장, 간, 근육에 있는 세포들은 매우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포 하나당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양이 무수히 많습니다. 반면에 비활동적인 이런 지방세포에는 적은 숫자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죠. 이렇게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이 좋은 에너지를 만들면서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배기가스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이 부산물로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 이 세포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효소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효소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거나 또는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망가지게 되겠죠. 어떻게 망가지냐? 특히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또는 미토콘드리아의 막 이러한 또는 그 안에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을 모두 손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이러한 단백질이나 DNA 이런 것들을 활성산소가 발생되면서 자꾸 망가뜨리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망가진 미토콘드리아가 축적이 되게 되면 세포는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에너지가 부족한 뇌나 심장 이런 골격근에 있는 세포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죠. 특히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이 DNA, 미토콘드리아 DNA를 발생된 활성산소가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경우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변이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이 원형이 미토콘드리아 DNA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중나선 이 형태를 원 형태로다가 그려놓은 것인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총 13개의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13개의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세포에서 필요로 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를 만들면서 생성이 되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 염기서열이 변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은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티아민이 사이토신 또는 구아닌이 타이아민 또는 뭐 구아닌이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다가 염기 서열이 다른 걸로 정상이 아닌 다른 염기로 변이가 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미토콘드리아 DNA의 유전 질환만 해도 한 300여 종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이런 유전자 편집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약물을 이용해서 미토콘드리아로 인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변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유전병들은 여기 보이는 멜라스 또는 머프, 론, 리, 마이오패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유전 질환들이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다양한 유전 질환이 미토콘드리아 DNA가 서열이 변이가 되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의 미토콘드리아가 유전 질환이 있었으면 다음에 태어나는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은 이러한 유전병, 미토콘드리아 DNA가 손상이 돼서 발생될 수 있는 유전 질환, 희귀 질환이 발생될 수 있는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망가진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미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되겠고,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 활성산소를 스스로 제거하는 능력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퇴행성 질환으로다가 변화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대, 30대 때 어떤 정신병이 일어나든가 근육질환이 일어난다든가 못 걸어 다닌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이것들이 대부분 퇴행성 질환인데 그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미토콘드리아 DNA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유전자 서열을 분석을 해보니까 미토콘드리아 DNA 유전 질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유전 질환이 보신 것처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관련 질환은 미토콘드리아 DNA만 손상되었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핵 유전자 안에 있는 유전자 서열이 망가졌을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단백질들, 에너지를 생성하는 그 단백질들은 자기가 13개만 만들어내고 나머지 한 1000여 개는 핵 유전자에서 만들어져서 미토콘드리아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핵 유전자가 변이되는 경우도 이러한 유전 질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손상이 됐을 때도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미토콘드리아 관련 질환이 이렇게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 유전자 또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손상이 돼서 미토콘드리아가 결국은 기능을 못해서 미토콘드리아 관련 질환이 보시는 것처럼 중추신경계 또는 골수, 골격근, 내분비, 심장 다양한 부위에서 퇴행성 질환으로서 이렇게 발병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면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이 활성산소정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망가뜨리고 또는 핵 속에 있는 DNA도 망가뜨리고 각종 단백질들을 기능을 망가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활성산소가 없어지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되는 이 활성산소가 약물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 치료를 위한 타겟이 이 미토콘드리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타겟하는 항산화제들, 마이토큐, 비타민C, 이런 물질들이 다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이었죠. 그런데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DNA 또는 핵 DNA가 망가질 경우에는 이러한 약물을 이용을 해서는 이 발병이 지연되게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다가 이 DNA를 복구시킬 수는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진척이 심각한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존의 항산화 물질로서는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이러한 건강한 세포에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만을 분리를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체내에다가 주사하는 이러한 치료제로다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분리된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죠. 그러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체내에다가 주입하면 그게 어떻게 약물로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이러한 것을 어떤 메커니즘, 기전으로서 밝힌 연구 논문이 발표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은 뭐냐면 동물의 이 폐를 질병이 걸리게끔 급성 폐질환 동물 모델을 만들어 놓은 데다가 사람의 골수에서 분리한 이 골수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식한 모델에서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줄기세포를 정맥으로다가 이식을 해보니까 이 폐질환이 걸린 폐세포, 이 폐세포가 질병에 의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 골수에서 분리된 줄기세포가 이 폐로 이동을 하더니 이 폐세포, 죽어가던 폐세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포 내에 있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탁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기전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아, 기존에 이 줄기세포가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치료 효과를 내는가를 더 들여다봤더니 과학자들이 줄기세포가 좋은 물질을 분비해서 치료하는 효과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죽어가고 있는 세포한테 전달해 주니까 이 세포 내에서 죽어가던 이 폐세포가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끔 복구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폐질환이 치료가 됐다라는 것이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논문에 발표가 됐어요. 그 이후에 아주 무수한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이 됐는데 보다 더 세부적인 어떻게 줄기세포가 손상된 세포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미토콘드리아를 손상된 세포한테 전달해 주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는 외부로다가 이렇게 분비가 되면 이것이 줄기세포 근처에 있는 건강한 세포한테 신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진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네 라는 것을 인지한 줄기세포는 이 손상된 세포 주변으로다가 이동을 해서 자신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해 줌으로써 이 질환이 또는 세포가 죽어가던 세포가 살아나게 해주더라 이런 연구를 하게 됐죠. 이렇게 직접 연결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를 전달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세포막으로다가 엑소점이라고 하는 마이크로베스클 또는 큰 세포막으로 둘러싼 형태로다가 미토콘드리아를 멀리 떨어진 세포한테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는 미토콘드리아 분리된 형태로다가 단일 미토콘드리아만으로다가 혈액 내에 둥둥 떠다니면서 손상된 세포한테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세포가 다시 대사를 원래 상태로 다 복구가 되기도 하고 죽어가던 세포가 살아날 수 있게끔 이런 질환 억제하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이 밝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먼셀 바이오에서는 이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체내에 주입함으로써 기존에 잘 치료가 안 되던 희귀질환 또는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배양을 해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GMP 내에서 세포를 무균 상태로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을 얘기하죠. 그 시설 내에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만 분리해내서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선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동물 실험이냐? 이 마우스의 뒷다리에 있는 혈관을 쫙 잘라냅니다. 그럼 잘라내면 여기는 혈관이 없어지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이 조직은 수일 내에 하루 만에 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이 한쪽 발이 이렇게 다 괴사가 돼서 썩어서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기존의 줄기세포를 이식을 한 군은 조금 손상이 가요. 완벽하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만을 분리한 그러한 실험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빨간색이 혈관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한 그룹에서는 신생혈관이 생성이 되면서 괴사되는 그러한 조직이었는데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함으로써 죽어가던 세포들이 혈관이 막 빨리 만들어지면서 조직이 살아나더라.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조직을 잘라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빨갛게 생성이 되는 게 뭐냐면 조직에 생성되는 활성산소예요. 혈관에 산소들이 막 공급이 안 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막 못 만들어내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혈구가 전달해주던 그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절단된 이 근육에서는 활성산소가 아주 많이 만들어지면서 세포들이 막 괴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줄기세포나 또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한 군에서는 혈관이 막 새롭게 생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이 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군보다 이 혈관을 잘라낸 군에서는 이 활성산소가 매우 높게 일어나는데 줄기세포나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한 군에서는 정상군만큼 또는 더 이 활성산소가 줄어들더라. 활성산소가 조직 내 근육 조직에 줄어든다는 것은 이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고 이 조직이 괴사되지 않고 정상으로다가 회복이 될 수 있더라. 이러한 효능을 미토콘드리아 이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십견 또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 힘줄이라고 하는 근육과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요 부위, 이거를 이제 텐던이라고 하는데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근육을 또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겠죠. 이 동물의 이 힘줄에다가 염증을 일으키고 나서 미토콘드리아만을 10마이크로그램 또는 50마이크로그램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이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위에서, 힘줄 부위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는 것으로 알려진 이 TNF-알파, 뭐 인터루킨 1베타, 인터루킨 6, NF-kappaB라고 하는 사이토카인들인데, 이러한 효소들이 이 힘줄 조직을 염증을 일으키면서 점점점 괴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염증을 일으킨 부위에다가 미토콘드리아를 이식한 군에서는 이렇게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정상 조직처럼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아하, 염증이 유발된 곳에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한 놈을 이식을 하게 되면 염증이 억제되면서 정상 조직으로 이렇게 재생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PM큐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존의 세포치료제 중에서도 면역세포치료제는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환자에게서 또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혈액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대략 한 60cc 정도 채취를 하게 되면 그 채취된 혈액으로부터 적혈구를 제거하고 면역세포만 분리한 다음에 체외에서 우리 GMP, 무균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에서 면역세포를 또는 NK세포를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그 세포를 다시 환자에게 이식하는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 대량으로 다 증식하는 데에는 최소한 2주 이상의 배양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식약처에다가 면역세포 치료제, 특히 NK세포 치료제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허가를 받으려면 대략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거를 환자들을 배양을 해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다 보니까 일본 같은 곳에 가서 해외에 원정 치료를 가서 거기서 배양된 자기의 혈액 면역세포를 주사를 맞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중증 환자라든가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 2주 이상 배양을 하는데 시간이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환자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양이 필요 없으면서 NK의 활성이 높은 그런 세포가 있으면 참 좋겠죠. 보통 이렇게 배양을 하는 기간 동안 NK의 활성,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 수치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런데 배양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 활성이 강화되는 그런 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이게 바로 PM 큐어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 큐어 시술은 환자분이 또는 고객분이 병원 사이트에 와서 혈액을 채취하고 그 채취된 혈액에서 이 말초 혈액을 단핵구 세포를 갖다가 면역세포만 분리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이 환자분의 미토콘드리아를 분리, 농축, 단순 조작을 통해서 이 환자에게서 분리한 면역세포의 안으로다가 넣어줌으로써 이 활성이 강화된 면역세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내 혈액, 말초 혈액 세포에다가 나의 미토콘드리아를 순수하게 고효율로 농축을 해서 이 세포에다 넣어주는 이게 핵심 기술인데 이렇게 해서 다시 병원에서 수혈받듯이 이식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단지 한 2-3시간 내에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은 미토테라피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내 면역세포에 더 넣어줌으로써 이 암을 죽일 수 있는 활성이 증가된 면역세포를 수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만들어줘서 내 피에다가 내 혈액에 내 몸에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내 몸속에 있는 염증 수치도 줄어들고 이 면역세포들 또는 다양한 세포들이 각각 내 몸으로 찾아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 기술은 미토콘드리아를 고순도로 분리하고 빠르고 고효율로 전달해서 이 면역세포들을 활성이 강화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 PM 큐어는 환자에게서 똑같이 NK세포를 배양을 할 때처럼 약 60cc를 분리한 다음에 단핵구 세포, 적혈구를 제거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환자에게서 얻은 미토콘드리아, 사이토모티리얼 세포유래 물질이라고 우리가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활성을 극대화시킨 면역세포를 우리 몸에 IV라고 하는 것은 정맥 투여를 말하는 거고 또는 이것은 서브큐 커테니어스라고 해서 우리 피부나 또는 특정 조직에다가 우리 텐던 아까 힘줄 이런 부위에다가 찌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M 큐어는 자기 자신의 혈액으로부터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고효율로 또는 고순도로 단시간 내에 농축을 해서 활성이 극대화된 면역세포를 정맥 투여 또는 국소 투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PMQ의 시술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고객이 내원해서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말초 혈액을 채취하고 단시간 내에 2시간 내에 림프과 혈장을 분리함으로써 자기가 활성화가 극대화된 그런 면역세포를 제조하고 이렇게 시술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PM 큐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전하다라는 점입니다. 고객 또는 환자의 자신에게서 분리한 면역세포와 미토콘드리아를 단순 조작을 통해서 이 활성을 최대로 만든 다음에 이식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면역세포 치료제와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도 수시간 내에, 두세 시간 내에 모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환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면역세포 치료제는 그 활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2주 이상 어떤 화학물질을 첨가를 해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배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식약처에다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거를 세포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되죠. 그러나 이 PMQ의 경우에는 단지 두세 시간 만에 내 몸에서 분리한 면역세포를 가지고 활성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평상시의 면역 증강 또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또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항노화 효과까지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럼으로써 평상시에 우리가 신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술로서 앞으로 매우 기대가 큰 치료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PMQ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길 기원하겠습니다.